문재인 대표가 혁신안의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당 내홍은 여전합니다.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충돌은 분당 사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객원 교수,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박용진 전 새정치연합 대변인과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의 10대 혁신안은 다 받겠다. 하지만 인재영입위원장은 직접 하겠다. 자, 문재인 대표의 득실 생각은 뭘까요? 문재인 대표로서는 여하튼 혁신, 당을 혁신하겠다는 이런 의지는 분명히 함으로써 명분은 확보하고 대신에 이제 자신의 지위는 또 확고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이 공천권을 명백히 내가 가진다. 이것을 만천하에 지금 공언한 것 아닙니까? 만천하에 선언했으니까 당원 여러분, 특히 소속 의원 여러분, 그다음 앞으로 총선에 출마할 지원자 여러분, 분명히 힘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라.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문재인 대표의 위상, 또 지위 이걸 확고히 하는 선언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할까요? 내일쯤 입장 밝힐 것 같다 그러는데. 뭘 고민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사실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가 하나인가요? 보시기에? 아니 뭐 탈당들 얘기하는데 그동안 얘기한 걸로 봐서는 안철수 의원이 탈당은 선택지 없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탈당 얘기를 측근들이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처럼 평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보면 안철수 의원이 나가서 지금 수도권 의원이잖아요. 서울 의원인데 나가서 과연 이게 쉬울까? 첫 번째로는 본인의 세가 일단 없다는 거죠. 본인도 얘기했습니다만 나는 뭐 세력도 개파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단 세가 없기 때문에 탈당해서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당을 만드는 과정 이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상황. 두 번째로는 본인 자체가 서울에서 무소속 혹은 신당, 작은 신당 만들어서 돌파가 가능할까? 거기 지금 뭐 노회찬 의원도 다시 나오겠다고 이사까지 해놓은 마당이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후보라도 내버리는 경우라면 야당은 3명. 쉽지 않죠. 여당은 1명. 이렇게 되면 뭐 어려워지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재인 대표는 이미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안을 받아들이면서 안철수의 칼로 한명숙 출당 그리고 박지원 공천 배제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남의 칼로 지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자기 편 쪽에 있는 사람들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적용한다면은 안철수 대표의 그 3대 혁신안에 따르면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은 다음 제명해야 되는 겁니다. 한명숙 제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소된 사람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박지원, 신계륜, 김학용, 신하경 전부 다 이번 공천을 못 받는 겁니다. 당원권이 정지되기 때문에 공천 대상자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쳐내는데 거기다가 막말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처분은 불이익을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신기남, 뭐 윤우덕 의원 다 친노들이죠. 게다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노영민 의원 같은 경우도 공천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행동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중요하죠. 많은 비노 진영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비노 진영이 또 그렇게 추동력 힘이 없다는 거죠. 지금 비노 진영은 또 핵심이 없습니다. 각자 비노 진영의 많은 의원들은 속으로는 그래 당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살아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강공을 몰아붙일 수 있는 것은 그래 나가려면 나가봐라. 누가 나갈래? 지금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가라고 방금 안철수 의원 자체조차도 당장 나가면은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못 나가는 겁니다. 이 울타리를 나갈래. 선생님이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학생들 좀 말썽꾸러기들한테 나가 나가면 더 혼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그런 것을 선생님이 알고 지금 몰아붙이는 겁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그렇다 치더라도 비주류 의원들 당장 이제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그런 기로에 선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나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확실하게 지금 안 의원님 말씀하시는 확실하게 나는 이거 틀렸다 이렇게 뭐 지금부터 각오를 해야 되면 그 사람은 뭐 나갈 수 있는데 사람이란 게 말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나는 희망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미련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 대표하고 그 이른바 친노 핵심은 진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비주류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저 사람들은 못 나간다. 지금 130석 이 거대한 집을 지어놓고 있는데 왜 혼자 덜렁 나가겠습니까? 어쨌든 이 큰 집에 붙어 있고 싶어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문 대표는 이미 옛날부터 저 사람들은 떠들어봐야 못 나간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군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다음 나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나가냐? 그러면 그래도 여기서 붙어서 내가 좀 어떻게 하든지 저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붙어 있을 테니까 결국은 나갈 수 있는 사람, 애초부터 뭐라면 자기가 희망이 없는 사람, 자기 그 국회의원이 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나가겠지만은 그 위에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뭐 아까 좀 말씀들 하셨지만은 구심점이 없지 않습니까? 비주류가. 그렇죠. 그다음에 힘도 없고요, 동력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친노는 속으로는 좀 느긋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박 의원부터 박 대변인부터 나가실 생각이 없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는 나가라면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출마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바로 이렇게 유력한 분들은 못 나간다고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이게 보면 14일 날로 예정이 되는데요. 이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저 혼자서 안에서 알아보니까 14일 날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14일 날 중앙위원회가 소집되면 뭘 하려고 그러냐면 어제 이야기한 안철수의 혁신안을 다 받겠다고 하는 걸 당원 단계로 조문하기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사실 한 20일부터 30일 사이에 현역 의원들에 대한 그 여론조사까지 다 해가지고요. 당무 평가가 다 끝나요. 20% 컷오프. 근데 이 발표를 안 합니다. 아, 그래요? 현재 당원 단계는 발표하지 않고 그대로 밀봉하여 공천심사위원회로 넘기게 되어 있어요. 이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총선 뭐 기획단 발족하겠다. 공천심사위원회 발족하겠다. 전략공천위원회 준비시키겠다. 문제영입위원회 내가 맡겠다. 이렇게 쭉 발표를 한 건 레일을 딱 깐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해가지고 막 밀고 갈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일정과 추진 과정을 쭉 이렇게 밟아놓은 거 이미 로드맵을 밝혀놓은 것에 비하면 비주류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기 계획과 결기 이런 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죠. 내일 발표할지도 모른다는 안철수 의원의 그 입장 발표가 이러한 철로를 어떻게 망가뜨릴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뭐 에너지를 휩쓸할 수 있을 건지 주목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시간 싸움이다. 문재인 대표에게도 안철수 의원에게도 시간 싸움이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혁신안을 프레임 싸움인데 그동안 친노 대 비노의 싸움은 친노가 기득권 세력, 비노 공격하는 이런 프레임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프레임을 전환을 시킬 겁니다. 아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은 혁신을 내놓고 자, 우리 친노가 개혁 세력이다. 여기 저는 비노는 비주류는 이른바 기득권 세력이다. 이걸로 밀어붙이면 국민들의 여론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할 겁니다. 특히 이제 호남 의원 물갈이가 이제 재밌는데 호남 의원들은요,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도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교체 지수가 그렇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에 있는 현역 의원들 물갈이를 계속 함으로써 봐라. 우리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왜 저항하느냐. 나갈 테면 나가라. 이것은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는 사실 충원이 인재풀이 굉장히 높습니다. 새정치연합에 들어오겠다 인재풀이.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인물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경쟁에 있는 인물들을. 그렇기 때문에 물갈이를 하면서 본인들이 혁신 세력으로서 잘 매기면서 선거를 돌파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실제 호남 여론이 진짜 그 정도인가요? 근데 호남의 바닥이 그 여론은 굉장히 안 좋은데 만약에 호남 측에서도 말이죠. 호남 유권자들도 그 총선이 됐을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미워도 결국은 또 이런 정서가 다시 생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비주류로서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측한다면 비주류로서는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안철수 의원부터 시작해서 나갈 수는 없지만은 끝없이 문재인 대표 체제를 공격함으로써 만약에 총선 이후를 볼 수도 있거든요. 총선에서 문재인 대표 체제가 또 다시 패배를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엔 누구한테 올 것이냐. 그래서 아무리 문 대표가 자기 사람들 많이 심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총선에까지 패배하고 난 데는 다 할 말은 없을 것이다. 아마 이런 걸 겨냥하더라도 지금 나가서 새로 하겠다.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말이죠. 지금 비주류의 유력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건데 그건 손해니까 끝까지 지켜가지고 당을 끝까지 지키면서 오히려 명분을 계속 축적해 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그런데 당장 그 전남도당 위원장, 전북도당 위원장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하고 유성엽 의원은요.
문재인 대표가 도당위원장 내놔라. 그랬더니 황정우 의원은 또 문재인 대표 당신이 당무 잘못하고 있어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또 하고 있고 완전 정면 충돌이 이거는 이분들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부끄러운데요. 예. 그러니까 당무감사가 마치 문재인 대표의 무슨 저기 꼼수인 것처럼 얘기를 어제 방송에서 하시던데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예.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위원회 통과됐고 당원 당규예요. 네. 아니 반장하는 거 싫다고 수업 거부해요? 반장 밉다고 학교 안 가요? 안 이거 되죠. 제가 볼 때는 이 예. 학생으로서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전남도당위원장 황종 위원장님께서 여쭤보고요. 유승엽 전북도당 위원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자기 책임 하에 있는 지역위원회, 예를 들면 뭐 남원이나 예. 뭐 전주 혹은 무안이나 장성 이런 예. 데에서 당무를 거부하겠다 그러면 도당위원장님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제재하라 그러겠죠. 제소하라고 그러겠죠. 예, 예, 예. 아이고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나요? 나에 대한 미움이 사무쳐서 저러시니 내가 다 받아 안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이 뭐 이렇게 돌아가냐 싶은 거죠. 저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가 호남에 예. 가득한 거 압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여러 가지 리더십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예. 저 역시 비판적이에요. 예. 그러나 당원 당규는 지켜야죠. 학칙은 지켜야죠, 학생이. 예.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황교안 의원이 하는 올바른 지적, 유성엽 의원이 하고 있는 올바른 비판도 지금 잘 안 먹히고 있어요. 저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예. 지킬 건 지켜가면서 평화 폴리스 라인은 지켜가면서 예. 집회 시위는 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 요 라인은 지켜야죠. 저는 당무 거부를 해놓고서는 이 당을 내가 더 사랑한다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참 야당 얼마 전에 문재인 대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지긋지긋하다고. 예, 예. 야당의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도 참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그 네. 지긋지긋하다는 표현을 비주류가 굉장히 사무치게 받아들였더라고요. 다 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지점이 그건 너무 심한 말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죠. 너무 적대시한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제 지금 친노비 저도 뭐 정치부 출입 기자도 해보고 했지만 네. 이런 야당 저도 처음 봅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건 고륙상쟁도 이런 고륙상쟁이 없어요. 한 당을 같이 할 정도의 모습이야. 게다가 이제 과거의 야당 내 싸움은 약간의 그 이데올로기적인 네. 또 이념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치를 그렇죠. 놓고 보면 예, 예. 이건 정책 싸움이 아닙니다. 내년 선거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잘려 나가느냐, 누가 살았느냐 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게임의 정도가 과도하게 심합니다. 지금은 예. 같은 당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이런 상황이죠. 야 나가려면 나가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당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 참 답답한. 옆에서 제 관찰자 입장에 보더라도 이런 예. 상황, 이런 야당은 전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심란하게 보는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런 거잖아요. 보는 사람들이 지금 저분들이 과연 같은 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선을 넘어버린 게 예전에 사실 한나라당 때도 친이와 친박이 뭐 당 그렇죠. 쪼개느니 마느니 그때도 엄청났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당사 전체를 그러니까 정당사 전체를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런 야당의 그 내분 이런 양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밉더라도 겉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같이 가자든지 뭐 존중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문재인 대표가 그 동안에 좀 이 권력 의지가 뭐 없다는 이 무슨 예. 이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요. 역대 어떤 야당의 대표도 저렇게는 못했거든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당에 대한 도전은 묵과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문 대표 책임지라. 문 대표 물러가라. 이걸 당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은 당에 대한 도전이니까 예. 그거는 나는 용납 안 하겠다. 나갈 사람 나가라. 이러니까 아까 박용진 그 대변인이 말씀하신 거는 말하자면 룰을 지키고 당내에서도 룰을 지키고 하는 건 좋은데 그 룰을 말이죠. 지금 보면 친노가 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노가 일방적으로 만든 룰이고 구도도 프레임도 일방적으로 만드는 프레임이거든요. 예. 근데 비주류가 거기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그야말로 세력 정치예요. 그래서 세력을 확실하게 친노가 지금 장악하고 있으니까 예. 대세는 이미 문 대표가 장악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도전을 해봐야 그냥 달걀로 파헤치기 되거든. 그게 자신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고 비주류로서는 후위를 도모할 수는 있을지언정 예. 총선 안에 자기들이 어떤 힘으로 문 대표 체제를 허물어뜨리거나 밀어내거나 항복을 받거나 이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예산 통과할 때 보면 저는 참 놀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 합의해가지고 합의해서 통과된 건데 친노 예. 문재인 대표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맞아요. 당 대표가. 예. 게다가 이른바 친노로 구분되는 의원들은 몽땅 다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주류인 원내대표 협상에 대해서
표로 인정 심판을 못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협상 자체 인정 못하겠다. 즉 비주류인 이정걸 원내대표 인정 못하겠다. 그건 아닙니까? 예.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설사 백배양보에서 뭐 당내 주도권하고 싸운다 하더라도 예산하지 않은 국가 그것을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예. 그걸 반대표를 던진다? 적나라하게? 그래서 지금 당의 모습이 아니죠. 정상적인 당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참 국민 여러분, 저도 국민 한 입장에서 보면 참 깝깝합니다. 사실 여야 관계는 수레와 같습니다. 그렇죠. 두 바퀴가 균형 있게 돌아가야지 걸어가는 겁니다. 게다가 건전한 견제가 필요한데 지금 야당이 저러다 보니까는 국가개혁 입법들이 전혀 올스톱입니다. 예. 뭐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든지 정개특위에서 해야 될 일들이 다 올스톱이에요. 물론 그렇죠. 여당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야당의 책임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 박용진 전 새정치연합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